안녕하십니까. 서재영입니다. 요즘 고생들 많으시죠? 미국 시장도 S&P가 시장이 열린 이후로, 장기간 해보면 9월달 S&P가 상대적으로 가장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 좋았는데 0.89%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머지 9월을 제외한 나머지 S&P, 아주 장기간의 레코드는 모든 월이 플러스예요. 9월 달에만 조금 안 좋았다. 안 좋은데 안 좋은 정도가 S&P 기준으로 1% 정도였더라. 그럼 9월이 왜 그럴까? 이제 제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연말 앞둔 변동성 이런 것도 있고, 휴가 기간을 막 끝내고 와서, 휴가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소비나 이런 게 좀 줄 가능성이 있고요. 각종 데이터들이 좀 안 좋게,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소비도 미국이나 중국도 그러고 연말로 갈수록 소비가 늘어나죠. 글로벌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은, 서구권 국가들은 연말 소비가 늘어나고 이제 소비가 공백기에 들어가는 그 구간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제 나름 추정을 해봅니다. 또 긴 눈으로 보면 이 시장은 계속 열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주가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 놓고 보면 계속 잘 벌었으면 어느 사이인가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 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우리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시장 효율에 대한 가설, 거기에 의할 때도 차트를 가지고는 절대로 아웃퍼폼 할 수 없다. 차트는 미래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보는 차트는 저는 뭘 보냐 하면, 이제 시장 가열과 침체를 보는 그런 정도의 도구, 전체 시장, 그렇게 단기 매매의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 제외하고는 차트는 저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연간으로, 월간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정배열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추세가 우상향하느냐, 하향하느냐, 그것만 저는 판단을 하고, 매일매일에 무슨 많이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 MACD, 오실레이터, 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죠. 예전에 그걸 한때 제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저 이제 정말 개인 투자가 시절에,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시절에 열심히 공부한 게 하루 종일 차트 공부만 했었어요. 그래, 차트상에 이격도가 줄어들어가지고 평균선이 수렴하고, 여기서는 매집 기운이 있고, 그러면 이제부터 오를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젊은 날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는 정말 그게 금가옥저처럼 여기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돈 벌었을까요? 하나도 못 벌었어요. 그걸 해가지고 하면요, 어떤 날 푼돈을 벌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푼돈을 잃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년 내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이제 증권사에 수수료만 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니고,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변해갈 거야. 여기에 이 기업은 돈을 잘 벌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포지셔닝 했던 게 돈을 많이 벌어준 거죠. 업의 본질을 보고 이랬던 거, 기업을 분석해서 밸류에이션이 이러하고 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지배구조상 좋을 거야 이렇게 했던, 이제 그런 걸 봐도 차트 매매하고 그때 시향 따라서 이번에는 이 동네야, 내일은 이 동네야,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매매다. 그런 매매를 안 하면서도 냉정하게 또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또 오래 가져가려면 적정 비중으로 갖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노이즈는 특히 요즘 현대에 들어서는 더더욱 이 노이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정보를 주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의도가 있어요. 가령 요즘 들어서 이거 안 좋아요, 저거 안 좋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운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혹은 또 증권사 셀사이드이거나, 증권사 셀사이드는 항상 좋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도를 갖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떤 종목이든 그게 애플이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테슬라가 됐든 정말 진심을 가지고 이 회사가 나빠요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팔고 나서 말로 때리는 거야. 때려서 이 주식이 내려가야
자기 그 포트폴리오의 상대 수익률이 좋아져요. 인덱스 대비 아웃퍼폼 하는 거 늘어나고. 시장이 그런 거 많죠. 대부분 다는 어떤 경제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노이즈죠. 그죠? 그거 다 노이즈예요. 물론 이게 이제 단기 주가에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몰라요. 엔비디아가 반독점 피소됐다고. 그래서 그 시간에서 막 엄청 내렸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보면 또 엔비디아 그 피소는 사실이 아니라고 미국 법무부에서 DOJ라고 그러죠. DOJ에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부인했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그 사이 주가는 이미 떨어져 있고 한 번 떨어져 있는 주가는 추세를 망가뜨려 놨으니까 또 사람들은 거기 겁먹고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노이즈예요. 노이즈인데 모든 노이즈는 왜 생기느냐?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해서 자기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을 다 숨기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냥 90%는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한 10%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노이즈 조심하셔야죠.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또 그렇게 보면 또 세상이 참 살기가 어렵죠. 그죠? 아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모르고 투자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님들한테 자꾸 그러죠. 공부하자고 우리가. 자꾸만 이게 얼마나 한상적으로 돈 벌 기회인데 우리 왜 공부를 하지 않고는 이걸 할 수 없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해도 이제 시향이 나빠지면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잃는데 나중에 올라올 희망이 있는 걸 갖고 버티는 거랑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냥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내릴 게 확실한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 거랑 그건 차이가 많죠. 그죠? 시향, 예를 들어 코스피가 뭐 100포인트 내리고 뭐 나스닥이 100포인트 내리고 그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거는 시향 매매, 시향의 관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련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나중에 시장이 좋아져도 이 불이 꺼지고 나서도 다시 살아나지 않는 나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무지예요. 불이 꺼지고 났을 때, 산불이 진화되고 났을 때 다시 가열차게 강하게 뻗어나갈 그 나무를 구분해 내는 것, 그게 아는 거고 그 아는 것을 모른 채 투자하는 것, 그거야말로 최악의 투자고 최악의 리스크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르는 거 투자하는 거, 그게 제일 이제 위험한 거죠. 누가 좋다고 얘기해서 투자하는 거, 포모에 휩싸여 투자하는 거, 이런 거 다 모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리스크가 어떤 자산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오르내림의 등락폭이 심하면 그거 좋은 자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오르락 내리락 폭이 심하다는 거니까 변동성이 크면 저절로 디스카운트 해야 돼요. 그죠? 많이 벌 가능성도 있지만 많이 잃을 가능성도 동시에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차분하게 우상향하는 게 좋다. 근데 그 변동성도 일별 변동성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월간, 주간 변동성 이렇게 봐야 돼요. 일간 변동성은 그날 당일의 움직임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그 변동성이 크다고 이 기업을 변동성이 큰 주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뭐 주간, 월간 이런 변동성 그걸 이제 펀드 할 때는 T 값이라고 그래요. 트래킹 에러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그걸 측정하는 게 어떤 변동성을 얼마나 많이 쓰고 수익을 냈냐를 측정하는 펀드의 지표가 샤프 지수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분들도 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너무 크게 관리가 되는 것은 그건 위험해요. 위험해서 그거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고요. 변동성을 조금 줄여놔야 되고요. 그걸 또 우리 베타라 그러기도 하죠. 종목마다 베타 값이 다 주어져 있어요. 가령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베타 값이 1 이상인 게 많죠. 우리 종목 그 HTS 화면에도 나올 거예요. 어떤 아마 그 대형 증권사에 나올 건데 베타 값이 1이라는 얘기는 코스피가 1% 오를 때 얘도 1% 오른다는 거예요. 과거 지표를 봤을 때 베타 값이 2라는 거는 코스피가 1% 오르면 얘는 2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레버리지 좋아하는 사람은 베타가 2인 종목을 제 레버리지를 2배를 내가 신용으로 오르면 코스피 1% 오를 때 4% 오른다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성립이 하는 거죠. 그 대신에 베타 값이 2라는 얘기는 코스피가 1% 내릴 때 얘는 2%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미수를 찔러가지고 베타값 높은 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 투자가분들이 대부분 베타가 높은 종목에 신용 미수 많이 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선수들은 신용 미수를 해도 베타 낮은 쪽에 가서 신용 미수를 하고 그러죠. 그 다음 리스크가 유동성이 너무 적은 거예요. 사고 팔기에 충분하지 않는. 옛날에 이런 거 있죠. 뭐 주식이 씨가 말랐다. 그 씨가 마르니까 오를 일밖에 없다고. 아예 안 올라요. 씨가 마르면 이제 살 사람도 씨가 말랐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못 사잖아요. 못 사면 안 사요. 그래서 유동성이 너무 적은 일별 평균 거래량이 너무 많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거래 대금 기준으로 많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그 주식이 아무리 좋더라도 너무 웨이스 심하게 가져가면 안 돼요. 가령 지금도 올해도 이 약세장에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인구 구조 뭐 이런 관련된 기업이 하나 있죠. 우리 공부 기업 중에서도 있는데 근데 하루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가령 10만 주 거래되면 한 50억 정도 거래되고 20만 주 되면 100억 정도 거래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에 대해서 막 너무 많은 비중을 그 자기 펀드 내에 막 10%, 20% 들고 있으면 훗날에 언제 모르잖아요. 그죠? 팔아야 될 때 안 팔려요. 우리 유동성이 작은 거는 그만큼 유동성을 감안해서 그 비중을 정해야 된다. 그 유동성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유동성이 작은 거는 리스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검증되지 않는 자산, 대부분의 신규 상장 기업, 여러분 많이 사시면 안 돼. 특히 우리는 상장하기 전에 몇 년 동안에 실적을 일부러 좋게 만들어요. 집중해서 가령 뭐 MOU 체결한 것도 뭐 미래 장래 매출로 MOU도 뭐 이렇게 법적 효력이 있는 MOU가 아니라 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걸핏하면 전략적 제휴 하잖아요. 그중에 99%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서로 잘해봅시다 하고 악수하고 도장 찍고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뭐 아무 바인딩 돼 있지도 않은 이런 걸 가지고 기업들이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일수록 이제 신규 상장 기업은 이제 그 어쩌면 이제 시장과 결혼하는 거죠. 첫날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 메이크업도 하고, 뭐, 피부 마사지도 하고, 뭐, 집안 배경에 대해서도 뭐,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제 거짓말인 거 다 들통나고 그런 것도 많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신규 상장 기업은 여러분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 웬만하면 투자 안 하시고, 몇 년 지나고 나서 보고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의 거의 90% 이상이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요. 어쨌든 아는 거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는 거 투자하고 세상의 변화에 기대 투자하는데 그 사이에 혹시나 모를 그 시향 변동 이런 거에 따른 리스크 관리 적당히 해 가면서 그렇게 보내시면 어느 해는 이럴 때도 있고 어느 해는 벌 때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돈을 벌어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이제 또 뭐 낙폭과대 좋아하지 말랑 비슷한데 물 타면 안 된다는 거. 물 타는 거는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학생으로 치면 막 이제 공부 잘하던 학생이 점점 문제아로 변해가요. 근데 내가 그 문제아로 변해가는 그 학생에 대해서 그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에요. 내 친인척도 아니어서 아무것도 내가 개입해 줄 게 없어. 불러다가 야단칠 수도 없고 아니면 뭐 과자를 사주면서 영화를 보여주면서 도닥도닥 거려서 다시 돌아서게 할 수도 없어. 걔는 아무리 봐도 계속해서 점점 더 비하될 것 같아. 성적은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걔는 끝없이 나쁜 길로 들어갈 것 같아. 그런 게 확실해 보이는데 내가 계속해서 애정을 더 쏟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물타기 정말 안 좋아요.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걔가 뭐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안 좋다는 건데 왜 좋아하나요? 물타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저는 물타기 죽어도 안 합니다. 물타기 할지 마음이 들면 저는 팔아버리고 말아요, 차라리. 물타기를 왜 하냐 하면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서 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저는 매도 먼저 맞겠다 생각하고 손실 확정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는 게 훨씬 낫죠.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 삐뽀예요. 물타기 정말 안 돼요. 행복하려고 하는데 물타기 해놓고 나면요. 더 긴장되고요. 더 힘들어요, 마음이. 하지 마세요, 물타기. 네. 시장을 존중해야죠. 그리고 하락장에서 하락장을 유도하고 있는 그 메인 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엔 경기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는지, 인플레 우려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자기 포트폴리오 내에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섹터의 비중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뷰가 좋더라도 올해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내년도 이후에 낮아질 거를 생각해서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가 그걸 줄이기 시작했다면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일단 작전상 후퇴. 어떻게 매번 전쟁마다 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매 전투에서는 가끔씩 져도 돼요. 이 인생 전체를 건 투자라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지 내가 참전하는 모든 전투마다 이기겠다.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임진왜란 때도 해전에서는 우리 위대한 이순신 장군이 이겨서 결국은 해전의 승리로 전쟁을 승리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전투에서는 무지 많이 졌죠. 한양도 뺏겼고 평양성도 빼앗겼고 다 빼앗겼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긴 이유가 그 해전에서 이긴 것 때문에 이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투자라는 전쟁을 함에 있어서 어느 구간에서는 질 수 있어요. 근데 난 끝까지 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선조대왕이 이순신에게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전부 싸워라. 그게 대표적인 물타기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나 물타기 안 해. 나는 여기서 잘할 거야 하고 바다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이기는 거니까요. 요즘같이 시장이 이렇게 변동되고 이럴 때는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시고 더군다나 대한민국 시장인 경우에는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그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살아남아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라고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시장을 존중하고 또 상대가 너무 막 기세등등해. 그러면 슬쩍 그때는 조금 도망을 가야죠. 우리의 목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병력을 손실을 줄여서 후퇴해야 돼요. 옥새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작전상 후퇴를 일부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후퇴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거기 정찰병도 좀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다음 이제 전세를 봐야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이 올라서 그래요. 코로나 때 우리 지수 저점 대비해서 보면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고금리 상황이 오래됐으니 필연적으로 앞으로 1년, 2년 구간은 현재 지표는 강구하지만 혹시 경기 침체로 가면 어떡하냐 하는 그게 지금 시장에서 목소리를 얻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는 좀 하시면서 계속 깨어 있으시면서 또 이 와중에 또 투자의 기회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매매하는 게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맞을지는 시간이 또 지나가 봐야 알아요. 그 대신에 우리는 가령 소총 한자로 들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미사일에 전투기에 폭격기 강력한 하력으로 우리랑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너무 막 거세게 몰아치면 어떨 때는 작전상 후퇴 이것도 꼭 하시고 그 대신에 또 요 구간이 지나가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이 여러분 계좌로 돌아오는 그런 투자가 원래 그런 거죠. 미국 시장도 장기적으로 올랐고 이제 그 좋은 기업들을 이 기회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시간에 기대서 투자하시면 좋은 날 나쁜 날이 오고 가요. 오고 가니까 너무 의기소침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용기를 잃지 않은 채로 그 대신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병력을 일부 또 이렇게 보전하고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시장은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내시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요. 이거는 그냥 시한과 관련된 거. 그분들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매매 안 하는 연기금들, 그 다음 국가 펀드들 다 똑같이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너무 의기소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또 바뀌어요. 힘내십시오.